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특별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엄마고요. 심즈비 심리상담 발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산만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저께 오늘만 해도 몇 분이 문의를 주셔서 제가 아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아이들이 주의 집중이 안 되거나 산만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중에 일부는 겹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원인은 다를 수 있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도와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죠. 주의 집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5가지로 나눠봤어요. 물론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 5가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첫 번째는 도파민 부족이에요. 도파민은 주의 집중이나 동기, 의욕을 관장하는 신경전달 물질이고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집중이 안 되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도파민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지면 조현병, 즉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요. 조현병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환각 증상,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걸 믿게 되는 망상이요. 피해망상, 관계망상, 여러 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도파민은 가장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도파민이 부족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은 유기산 검사예요. 유기산 검사 결과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검사는 GPL 검사라고 미국으로 보내는 검사인데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굉장히 정확해요. 여기 호모 바닐린산, 이게 바로 도파민의 수치인데요. 여기 보면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이 사람의 도파민 수치를 나타내요. 양쪽으로 주황색이고 가운데가 노란색인데요. 이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 적정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3개를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도파민 수치가 이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도 산만함이나 주의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도파민은 부족하지 않은데 다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죠. 다이아몬드 모양이 이 노란색을 벗어나서 왼쪽으로 갈수록 도파민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죠. 이런 경우에도 이상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 부족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도파민 수치가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아이 유기산 검사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2014년도에 했을 때 도파민 수치가 상당히 낮았어요.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근데 작년에 한 검사, 2018년도에 한 검사 결과를 보면 도파민 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직 이상적인 상태까지 가진 못했지만 지난번 검사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상태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파민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도파민 관련된 보충제를 먹거나 ADHD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산만하고 주집중이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도파민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산만하고 주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2번째 살펴보면 전정감각 문제예요. 전정감각이 둔하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전정자극을 얻기 위해서 몸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빙글빙글 돌거나 혹은 물체를 빙글빙글 돌게 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전정감각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집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굉장히 산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이들 행동을 관찰하고 전문가 면담을 하고 감각평가를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감각통합치료 그리고 전정감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소마티스 훈련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귀 안에 전정부와 소리 처리를 하는 와우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2개가 훈련이 같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중요한 건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전정 자극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뛰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빙글빙글 돌거나 하는 행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면서 안전하게 충분히 해소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좀 더 차분해지고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정서적 어려움이에요.
정서적 어려움은 종합심리평가를 해보거나 유기성 검사를 해보면 좋고요. 감정 조절에 대한 거는 세로토닌이 관장을 하는데요. 보면은 세로토닌도 이 가운데 노란색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낮은 상태죠. 종합심리평가를 하게 되면은 지능, 정서, 대인관계, 자기상, 지각이나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주의 집중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도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럴 땐 심리치료, 심리상담, 그리고 보충제를 같이 복용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인지 능력이 부족할 때도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된 수업을 듣는다고 해보세요. 집중이 될까요? 계속 딴 생각 나겠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자기의 인지 능력에 맞지 않는 과제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에 주의 집중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지능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능 검사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하나만 보여드리면 전체 지능이 68이에요. 이거는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이거든요. 추상적 사고 능력이나 어휘도 정신지체의 수준이고요. 상식은 그거보다 더 낮죠. 지각 추론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숫자처럼 간단한 청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조금 더 낮긴 해요.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통 평균을 10으로 봤을 때 다른 점수에 비해서는 높지만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상태예요. 근데 약간 복잡해지면 수행이 확 떨어져요. 주의 집중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감 문제. 사실은 감각 문제가 있으면 주의 집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전정 감각 그리고 성취감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죠. 수업 시간에도 물론 선생님이 필기도 해주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은 청각적인 정보로 들어오기 때문에 청각적인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행동관찰이나 전문가 면담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지각 검사가 있어요. 이건 청력 검사하고는 달라요. 청력은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이 차이라고 하면은 청지각 검사는 소리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필요한 소리를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소리를 걸러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앉아 있는데 청력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다 들려요. 근데 청지각이 좋은 아이들은 수업 중이면 선생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머지 소리, 배경 소리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주의 집중력이죠. 근데 청력이 좋아도 청지각이 좋지 않으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배경 소리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오거나 걸러내야 될 소리를 걸러내지 못하고 거기에 주의가 가게 되면 집중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성지각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그래프가 가장 이상적인 곡선이에요. 오른쪽 귀와 왼쪽 귀를 봤을 때 의사소통에 필요한 소리를 가장 잘 듣는 이게 데시벨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작은 소리도 듣는 거고요. 여기는 주파수예요. 왼쪽은 저주파, 오른쪽은 고주파. 위로 갈수록 작은 소리, 밑으로 갈수록 큰 소리요. 주로 이렇게 가장 높아져 있는 부분이 의사소통에 필요한 주파수대거든요. 그리고 이 파란색 공기전도와 빨간색 골전도 사이가 한 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좋고요.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이렇게 대칭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곡선이에요. 물론 이런 곡선을 지닌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오른쪽 귀랑 왼쪽 귀가 완전 균형이 깨져 있고요. 이쪽은 너무 벌어져 있고 여기는 막 겹쳐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왼쪽이 이만큼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기곡선보다 골전도 곡선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공기전도는 실제로 소리를 처리하는 거고요. 골전도는 준비하는 건데 공기전도보다 골전도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무방비 상태로 소리에 공격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오른쪽 귀로 듣는 정보와 왼쪽 귀로 듣는 정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보 처리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쪽이 먼저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성취각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집중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아이가 행동상으로 굉장히 산만하다고 했을 때는
전정건강 문제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검사를 받아보셔야 아실 수 있고요. 하나의 문제만 가진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의 집중력을 파악하는 검사 중에 하나는 IM 검사도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주의 집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